헬로 월드,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위쪽 부분이 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물건일까요? 연을 날릴 때 사용하는 얼레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의 물건을 복제한 걸로 보이고요. 가운데에 끼워져 있는 건 엽전입니다. 스페인의 해변에서 찾은 엄청 가벼운 풀떼기 공이에요. 이건 뭘까요? 죽어서 시든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입니다. 흔히 넵튠 그래스라고 부르는 해초의 일종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바다의 올리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평방미터의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는 하루에 16리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같은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5배가량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1988년 나사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이 뭐 앞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대요. 이건 뭘까요? 아폴로 달 탐험 계획에 사용된 세턴 5호의 사령선입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고요. 실물 크기와 같은 모형입니다. 여담으로 세턴 5호는 달 탐사용치고는 크기가 되게 큰 편인데 원래 개발 당시 목표는 화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13번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케이블인지 모르겠대요. 뭘까요? PS2 케이블 단자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IBM의 PS2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규격입니다. VGA와 함께 거의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마우스와 키보드 케이블 단자입니다. 요즘은 USB 인터페이스가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 저도 나이를 조금 먹긴 했나봐요. 라트비아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안에는 이런 육각형 감자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꺼내봤답니다. 이게 뭘까요? 1877년에 제조된 헤레입니다. 무게는 약 250kg 정도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물건입니다. 앵커와 케이블로 연결돼서 수중에 떠있다가 위쪽에 튀어나온 뿔에 뭔가 닿으면 폭발합니다. 라트비아에서 같은 헤레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2건 더 있습니다. 여기 이분의 할머니는 멕시코 게레로에 사신대요. 할머니 댁에 이런 게 막 모아져 있던데 뭔지 물어보니까 물가에서 주워다가 모아놓으신 거래요. 이건 뭘까요? 9세기에서 15세기에 후기 마야 문명의 유물인데요. 스핀들 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가락바퀴라고 하고요. 가운데에 막대를 껴서 털실이나 삼, 면 같은 섬유를 꼬아서 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있던 도구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방적기구 중 가장 오래된 도구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발견한 유물이 전부 멕시코 정부에 귀속된다는데 이 물건들은 워낙 많아서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금속 탐지기를 돌리다가 찾은 건데요. 이건 뭘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메스킷의 포크나 나이프 손잡이입니다. 전에 잠시 올렸던 영상에서 의료용 칼 메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건 제 실수고요. 댓글로 콜라처돌이님께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참고로 의료용 칼을 뜻하는 메스라는 말은 네덜란드어가 어원인 단어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쓰고 영미권에서는 스켈플이나 란셋 같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집이 꽤 낡은 편인데요. 이런 게 짱 박혀 있었대요. 이건 뭘까요? 랠리 드라이 쉐이버라는 물건이고요. 단디깎기와 같은 원리로 면도를 하는 면도기이고요. 현대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 면도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지어진 안방 주방에서 발견된 콘센트입니다. 플러그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여기 위쪽은 블런더통사에서 만든 TV 안테나용 연결 부위고요. 이 아래쪽은 그 안테나의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용 자리입니다. 새 집에 이사를 왔는데 수납장에 이런 게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닥 난방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온돌이 아주 일반적이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어떤 분이 이웃집에 불룩하게 솟은 땅, 저건 왜 저럴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파이프의 누수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배출하기 위한 드라이웰, 침투통이라고 하죠. 그것이 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티파니에서 나온 물건 같은데요. 할머니가 아내분한테 선물로 주셨대요. 요즘은 별 쓸모가 없다 하면서 주셨다는데 뭔지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뭘까요? 나뭇가지 모양의 머들러입니다. 음료를 저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어떤 학생분의 교실에 새로 설치된 건데요. 선생님도 이게 뭔지는 모른대요. 뭘까요? 에어띵스사의 라돈 측정기입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전용 앱으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라돈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알림을 주는 기능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의 할아버지 책상에서 발견한 건데요. 이건 마블 에그라고 합니다. 대리석을 깎아 만든 달걀 모형이고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장식용으로 쓰입니다. 이 사진의 물건의 경우에는 묘한성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거치대와 일체형인 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옥션을 뒤져보다가 토스터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래요. 이건 뭘까요? 토스터는 아니고요. 토스터처럼 생긴 소금 후추통입니다. 1940년대 물건이고요. 재질은 베이클라이트로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이죠. 숲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커다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한 3층 정도 높이의 네모난 시멘트 건물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문이랑 창문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미국 지질조사국의 스트림 게이지입니다.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부분하고 측정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계측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처럼 유독 높게 만들어지고요. 외부에 눈금이 있어서 스트림 게이지의 보정과 검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해초와 뒤엉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구루하 크리샨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구루란 1469년부터 약 2세기에 걸쳐서 세워진 시크교의 영적 거장을 말하는 거고요. 산스크리트어로 교사나 전문가 등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구루들은 수염이 풍성하게 있는데요. 하크리샨은 앳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1661년 5살의 최연소 구루가 된 다음에 1664년에 천연두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구루, 번역하면 동자구루라고도 불립니다. TV 뒤쪽에 자꾸 이런 게 생깁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요. 씻어도 몇 주 후에 계속 올라와요. 이게 뭘까요? TV를 만들 때 TV의 열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합된 난연제가 표면으로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인산염을 기반으로 한 난연제일 확률이 높고요. 젖은 천 같은 걸로 그냥 닦아내면 됩니다. 난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제조 과정에서 화합물 설계 미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가끔 생기곤 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건데요. 뭔지는 모르겠답니다. 이건 뭘까요? 기계식 계산기의 부품입니다. 저렇게 하켄크로이츠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차례대로 포갠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존 울프의 웻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아내의 증조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물건입니다. 체인에 달려있는 펜던트에는 무늬가 좀 있고요. 이건 뭘까요? 편지나 서류 아니면 냅킨 같은 그런 종이류를 쌓아두는 물건입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무게추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기 보이는 저 유리는 우라늄 유리라는 건데요. 바셀린 유리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렇지만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먹는 게 아니라면 무해합니다. 이 우라늄 유리는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으로 빛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생긴 게 삽이죠. 삽인데 흐물흐물거립니다. 그럼 삽이 아니겠죠? 이건 뭘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는 거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